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종목 단체회장 선거가 순차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일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선거 규정이 개정돼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장차 전문단지를 보유한 김제 씨는 특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인증검사, 연구개발까지 한데 모은 특장차 혁신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전북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결성되고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와 관련해 정읍시민사회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명백한 헌정질서 유린이고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에 보고됐는데요. 전북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추가로 결성되고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교단을 떠났던 교사들이 이름을 밝히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북 지역 퇴직교사 100여 명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비상계엄 선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퇴직 교사들은 국정농단 세력이 우리의 제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부끄러운 심정으로 그러나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각자 이름을 걸고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히는 퇴직 교사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는 고창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5일 발족 기자회견을 연 윤석열 퇴진 고창운동본부는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나선 반국가단체로 명명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오후 5시마다 고창군청 일대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전체 고창 국민의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는 윤석열 일당을 소탕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하며 전북 지역 광역기초의회는 비상계엄 선포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대통령 탄핵 절차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를 돌입하라.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경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리가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어떤 위험한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현재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와 관련해 정읍시민사회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퇴진 정읍 비상시국회의 등 정읍 지역 10여 개 단체와 진보 정당 등은 5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명백한 헌정질서 유린이자 내란이라며 그 원인을 반민족, 반민중적 기득권 적폐 세력에 뿌리를 뽑지 못했고 그들이 만든 사회적 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권력을 위임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국가가 어떻게 나락으로 추락하는지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퇴진과 가담자들을 단죄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자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와 관련해 정읍시 의회와 김제시 의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위헌적이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 대통령의 퇴진과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속의 종목별 회장 선거가 12월 들어 순차적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전북 배드민턴협회에서 선거를 불과 30여일 앞두고 선거 규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마를 포기한 후보가 발생하는가 하면 법정 분쟁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적 배드민턴 동호인은 14개 시군에 15,000여 명에 달합니다. 동호인들을 대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배드민턴 협회장 선거가 오는 9일 치러집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선거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인단 수가 기존 50명 이내에서 81명으로 확대됐는데 일부 후보가 부적절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 법상에는 각 종목별 단체장은 20에서 50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인원은 81명으로 그 법안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어났던 31명 또한 전라북도 도체육회 규정에 어긋난 그 지역 임원과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뀐 규정에 따라 기존 대의원과 지도자, 선수, 체육 동호인에서 시군협회 임원과 심판까지 선거인단 범위도 추가됐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다 갑자기 선거 규정이 바뀌면서 출마를 포기한 후보도 있습니다. 날짜도 상당히 촉박하게 자기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것도 전략이니까 뭐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관에는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정관 개정을 좀 한 다음에 그러면 뭐 협회 임원들한테 한 표씩을 주는 개정을 한다든가 이번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바뀌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거일 한 달을 앞두고 선거 규정이 바뀐 이유에 대해 배드민턴 협회 측은 보다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선거인단 확대 기준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선거인단을 조금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도체육회하고 다 저희 상의해서 이런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다 얘기하고, 도체육회도 오케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다 진행을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선거인 규정이 대한체육회와 다른 이유에 대해 전북도체육회는 종목별 상황이 달라 표준화된 축소 규정을 마련해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 권고안을 보고 저희가 어느 종목에서 만족도를 규정을 맞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5개 종목단체의 형평성이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선거인수 배정을 축소해서 배정하였던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바뀐 선거 규정은 부적절하다는 후보들. 선거 무효 소송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특별한 용도에 쓰이는 자동차를 특장차라고 하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장차 전문 단지를 보유한 김제시는 특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산부터 인증검사, 연구개발까지 한데 모은 특장차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묵직한 지지대에 장착한 톱니 모양의 장치가 날카롭습니다. 원격 조종으로 건물 외벽을 뚫어 불을 끌 수 있는 무인 파괴 방수차입니다. 높은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차량도 모두 특장차에 속합니다. 이런 특장차를 만들거나 부품을 생산하는 30여 개사가 들어찬 김제 특장차 단지의 분양률은 100%. 단지 안에는 특장차 성능부터 안전성 평가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자기 인증센터도 들어서 업체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1단지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기업의 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김제시는 약 30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수 있는 2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단지엔 특장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종합지원센터와 특장차 안전과 개조를 검사할 검사지원센터, 또 수출과 창업지원 기능을 갖춘 혁신지원센터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산단 근로자와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지원센터, 게다가 산단 인근엔 아파트와 공원 등을 갖춘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이 정책 사례는 최근 열린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공유됐고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4년 전국 기초단체 일자리 대상 1위를 수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 등 김제시 특장차 산업 우수성을 대내로 인정받았습니다. 정치권도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자체 정책이 중앙정부나 국회의 효율적인 정책 집행에 도움이 되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 정책, 그런 사조는 국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앙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 선도지구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김제 특장차 단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식사 후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던 일명 장현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5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계엄령 발령 해제의 후폭풍으로 인해 야당과 정권의 대치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예산 심의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소통해오며 예산 활동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날 오전 4시 반쯤 계엄령 선포가 해제됨에 따라 야당의 정권 타도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의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의 중요성이 뒤로 밀려 당초 계획됐던 삭감안으로 진행될 경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전북의 발전을 책임질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등 신규 사업들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전북 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5일 오전 11시 50분쯤 부안군 상서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퇴비 운반 화물차에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화염을 발견하고 대피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화물차 절반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만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